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가요 영상 아니고요. 안정되고 조용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맞습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스스로 맞추게 하면 안 되겠죠?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음식에 섞으면 안 되고요. 식사 후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한다. 36번의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비위관이란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을 말합니다.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잘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해야 합니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입안이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알코올솜 아니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을 끓여서 주입한다. 아닙니다.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또한 끓여서 주입하면 안 되겠죠? 위간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한다. 37번의 정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섞어서 주지 않는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우유 아니고요. 물과 함께 복용한다. 녹차, 커피 등이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따라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이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4.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안됩니다. 복용 직전에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맞습니다. 약이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즉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한다. 38번의 정답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위 눈꺼풀 아닙니다.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라고도 합니다. 하안검. 밑부분, 아랫 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아래 아니고요. 천장을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각막 아닙니다. 결막. 안약을 결막에 점적한다.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맞습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39번의 정답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4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속도로 조절해준다.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속도로 조절하면 안되겠죠? 정맥주입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2.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낮게 아닙니다.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아니죠?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문지르면 안 되지요? 지그시 누른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내지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40번의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41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지문의 내용은 배설 요구의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배설을 하고 싶다는 표현이지요. 배설 요구의 비언어적 표현에는 이외에도 끙끙거림,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짐, 허리를 들썩임, 바지를 내리려고 함 등이 있습니다. 1. 밖으로 같이 나가 산책한다. 아니죠.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아닙니다. 3.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아니죠? 4. 실내 온도를 낮추어 시원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5.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41번의 정답은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이동변기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은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간이변기.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맞습니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아니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반대 방향 아니고요.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적은 아니죠?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42번의 정답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3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란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을 말합니다.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맞습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아침 저녁 아니지요? 즉시.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3.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높게 아닙니다. 같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옆에 아니지요? 밑에.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닿지 않게 아니죠? 닿게.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43번의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4번. 대상자가 몇 번이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아니죠?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안됩니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44번의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유치도뇨관이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합니다. 1.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둔다. 아니죠?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제한하여 아니고요. 권장하여.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아니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에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잠근다 아닙니다. 잠그지 않는다. 유치도뇨관을 통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한다. 45번의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2. 잇몸에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강하게 문지르며 아니죠? 칫솔을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져 시리게 되므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뒤로 젖히면 안 되겠지요?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앉은 자세를 할 수 없으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3번의 설명입니다. 4. 앞니는 칫솔모아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90도 아니죠? 45도.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아닙니다.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서 닦는다. 46번의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아니고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준다. 머리 부위 아닙니다. 어깨 밑까지.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4.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차가운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5.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젖은 상태 아닙니다. 마른 상태.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한다. 47번의 정답은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다리를 쭉 편 상태 아니고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을 물휴지로 닦는다. 아니죠?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피부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5.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아니죠?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48번의 정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49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아닙니다.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아니죠?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아닙니다. 눈이 가장 먼저 오죠? 눈, 코, 뺨, 안 나왔지만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안됩니다.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 이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고 귓바퀴나 귀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맞습니다. 49번의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죠.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자, 마비된 쪽은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팔이죠. 오른팔 먼저. 따라서 오른팔 앞에 오고요. 가운데 머리 마지막 왼팔 순서로 입힌다.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5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왼쪽 아닙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은 오른쪽이죠. 따라서 대상자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아닙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돌려 눕는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과 반대쪽 발은 왼발입니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맞습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반대쪽은 오른쪽 반대니까 왼쪽 맞지요?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맞습니다. 5.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앞으로 아닙니다. 뒤로.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51번의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멀리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2. 허리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아닙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아닙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맞습니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다리를 모아 아니고요. 다리를 벌려 지지면을 좁혀 아니죠. 지지면을 넓힌 후 들어올린다. 다리를 벌려 지지면을 넓힌 후 들어올린다. 52번의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3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일어나 앉기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지요.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오른쪽 편마비이니까 마비된 손은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눕힌다. 자, 돌려눕혔습니다. 그러면 마비측이 위로 오겠죠?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자, 4번 보시면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순서입니다.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건강한 손은 오른손이죠? 53번의 정답은 4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할 때의 올바른 순서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그 다음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긴다. 약한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 다리인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55번.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받침이 달았는지를 확인한다. 아니죠? 고무받침이 달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행기나 지팡이 상태 확인법입니다. 보행벨트는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보행벨트는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가슴 위치 아니죠? 허리 부분.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맞습니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잡는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다른 한 손으로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5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아닙니다. 커버를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아니죠? 내부 충전재가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아닙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한다. 56번의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옳은 방법이죠? 2.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맞습니다. 3.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옳은 방법이죠? 4.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안 됩니다. 재사용하면 안 된다.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면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질문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8번. 시설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통이 넓은 바지는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아니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맞습니다. 4.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아니죠?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허리 높이 아니고요.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58번의 정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59번.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조 전원장치를 마련해 둔다. 맞습니다.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원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연결 코드를 여러 개 준비한다. 아니죠?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 되겠죠? 씌워둔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4. 의료기용 2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2핀 플러그 아니죠? 접지용 3핀 플러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누전 차단기 스위치를 고정시킨다.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전기가 전선 밖으로 새어 흐를 때 자동으로 스위치를 열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끊어주기 때문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정전이 된 때는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9번의 정답은 1번.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고혈압 대상자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저염 조리 음식은 소금이 함유량이 적은 것을 말하죠.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소금이 함유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 되고요.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시지 등을 되도록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묵은지, 소금이 함유량이 높죠. 따라서 안 되고요. 3.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소금이 함유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맞는 정답이죠.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소금이 함유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소금이 함유량이 높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60번의 정답은 3번.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서 말린다. 햇볕 아니지요? 그늘, 양모나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이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갯속을 사용한다. 흡수하면 안 되겠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베갯속을 사용한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3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다. 61번의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62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일상 업무 대행과 관련된 문제지요.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이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약을 대신 구매해 준다. 2.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약 타기 업무를 대행한다. 3.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았다가 처리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4.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맞습니다.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5.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안 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62번의 정답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좋은 방법이죠?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아닙니다. 같게 한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아닙니다. 자주 바꾸지 않는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걷게 한다.
4.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됐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앉은 자세보다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빠르게 아니지요?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치매가 진행되면 근육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손발 관절을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하여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63번의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6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아닙니다. 없게 한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어두운 색 아니고요. 밝은 색 야광 테이프, 난간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다리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 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64번의 정답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행동을 강제로 중단시킨다. 아니죠.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맞습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65번의 정답은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66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홍차 아니죠? 커피,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맞습니다.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3.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4.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수면제 안 되지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5.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아닙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66번의 정답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아니죠?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좋은 방법입니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아니죠? 커튼을 열어 밝게 하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아니죠?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아닙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7번의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68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빠르면 안 되겠죠? 차분한 음악을 틀어준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3.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아니죠? 조명을 밝게 한다. 4.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8번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아니죠?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좋은 방법이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아닙니다.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아니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69번의 정답은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자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모두가 생활하는 거실이죠. 즉각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적절하지 않죠?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3.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4.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침해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멈추게 해야죠. 5.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맞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70번의 정답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1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 건강, 일기쓰기. 두 번째, 빈칸, 채우기. 세 번째, 물건값, 계산하기. 마지막 4번째, 특정 글자 고르기. 4가지가 있습니다. 1. 탬버린 흔들기 아니고요. 2. 동물 그림 찾기 아닙니다. 3. 숫자 따라 쓰기 아니죠. 4. 뇌건강 일기쓰기. 맞습니다. 5. 직선 따라 그리기 아니죠. 71번의 정답은 4번. 뇌건강 일기쓰기. (72번) 대상자가 의사소통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맞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2.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손가락으로 아니고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3.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아니죠?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4.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아닙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약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5.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7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지문의 내용은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이 아니죠.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역시 아닙니다.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대상자는 우리 손자가 원래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할아버지인데 용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용돈을 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요양보호사는 이 할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이런 마음을 알까요? 적절하지 않죠?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73번의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운동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이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2.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3.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가 있습니다. 성당 가기. 4. 자기계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이 있습니다. 창작 활동. 5.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있습니다. 외식 나들이. 한 가지 더. 6번. 소일 활동이 있죠.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일 활동이고요. 자,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서예 교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4번. 자기개발 활동에 서예 교실이 있습니다. 74번의 정답은 4번. 자기개발 활동. 7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아니죠?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다양한 아닙니다. 단순한.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빠른 속도 아니죠? 천천히, 조용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여러 내용 아닙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75번의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76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적절한 반응이지요? 요양보호사가 곁에서 대상자와 함께한다. 2.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치매 대상자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보세요.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한다. 76번의 정답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두 번째,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4번째, 가슴 부위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4가지가 있습니다.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아니죠?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아닙니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아니죠?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합니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맞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정답은 5번이죠? 77번의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7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출혈이 관찰될 때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지혈. 1. 진통제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움직이면 안 되죠? 골절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안 됩니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아니죠?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맞습니다. 출혈이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78번의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79번)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위치는? 그림을 보시면 가 지점은 갈비뼈, 늑골이라고 합니다.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고요. 좌우에 12쌍이 있습니다. 나 지점은 복장뼈 자루의 중앙입니다. 복장뼈 자루의 중앙이지요. 다 지점은 역시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고요. 좌우에 12쌍이 있습니다. 복장뼈 몸통의 라 지점이 가슴 압박 위치입니다. 여러분 표준교재에서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 부위. 가슴 압박 위치지요? 정답은 라번이고요. 마는 뾰족한 부분이지요? 칼돌기라고 합니다. 칼돌기. 따라서 79번 가슴 압박 위치는 라로 가슴뼈, 흉골이 아래쪽 절반 부위. 정답은 4번 라.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80회 아니고요.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직접 압박하면 안 됩니다.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이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2cm 아니죠? 약 5cm. 약하게 아니고요. 깊고 강하게.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이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70대 30 아닙니다. 50대 50. 압박과 이완이 시간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한다. 80번의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5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